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제인 수요일은 제가 사실 새벽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1시간만 자고 일어난다는 거를 일어나 보니까 7시여서 출근해서 제가 한 8시 20분 정도에 올린 것 같아요, 방송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4종목 중에 3종목은 10%에서 상한가까지 갔고, 한 종목인 바이오니아도 한 5%대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도 저 반성하는 의미로 12시 지나서 지금 대전에 내려왔는데요. 바로 올리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이 총 4종목이었죠. 일동제약, 비트컴퓨터, 메디아나, 바이오니아, 이 4종목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일동제약은 장중한 때 상한가까지 갔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뭐 비트컴퓨터나 메디아나 다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당시 이 종목들은 처음 말씀드린 종목들은 당연히 아니었고요. 비트컴퓨터 인성 정보 같은 경우는 한 2주 전부터 그 원격 치료 관련된 주로 다 정리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메디아나도 의료기기 관련된 주로 여러 번 설명드렸던 종목이고, 바이오니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오늘은 의료기기 진단키트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분명 말씀드린 거는 제약바이오가 강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물론 코로나 관련도 있었죠. 왜냐하면 7천 명 확진자가 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MSCI라든지 이런 글로벌 이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제약바이오를 들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현재 장에서는 사실 제약바이오 또는 의료기기 이렇게 코로나 관련된 이런 것들 들고 있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일단 오늘 뭐 다들 관심사는 그 FMC 회의에 따른 결과일 텐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미국 실시간인데 보시면은 어때요? 그 제약바이오만 강하죠. 보면은 머크사 1%대, 화이자 3%, 모더나 2%, 바이오엔테크 2%. 근데 나머지 한번 보세요. 다우존스, 미국 원자재는 심지어 뉴코 마이너스 8%, 맥모란 마이너스 4%, 소비재 다 약하고요. 여행 항공주 다 2%에서 5% 하락 중, 빅테크 기업들 1%에서 2% 하락 중, 엔디비아, AMD 정도만 버텨주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주 모두 하락 중, 전기차 스타트업도 모두 하락 중. 특히나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 매도, 그 주식 매도로 인해서 더 하락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하락세고요. 당연히 항공우주, 이런 기술주, 가치주 다 모두 가릴 거 없이 하락 중이고요. 에너지, 최근에 에너지 강했었는데 에너지도 하락 중. 보시면은 비트코인 관련된 주, 메타버스까지 모두 하락 중입니다. 특히나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장중한 때 지금 8%까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메타버스 뭐 관련된 NFT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이게 다 끝난 건 아니고, 이제 장 막판에 어느 정도 좀 시그널이 있다면 뭐 조금은 들어올릴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오늘까지는 굉장히 힘든 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목요일, 금요일엔 바이오, 의료기기, 뭐 재택근무, 그다음 원격 진료 관련주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규 매수를 하더라도 그런 관련된 종목을 매수하셨어야지, 다른 종목을 들고서 뭐 순환매로 상승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은 시장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장중에 사실 그런 것들이 아닌 분들은 그냥 신규 매수에 대해서 제가 국한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당연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면 되죠. 기다리면 어차피 다음 주 정도면 다 회복이 되기 때문에,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급등주 매매를 하거나 또는 신규 매수로 수익을 낼 분들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2021년 12월 16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2시 53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일단 픽 종목 말씀드렸던 대로 그 4종목 설명드렸었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 그래서 아침에 좀 볼만한 종목들은 어쨌든 비트컴퓨터도 어저께 같은 경우는 좀 시세를 줬죠. 시세를 주고 매물대를 좀 소화하는 움직임이었는데, 여전히 뭐 전체 5일선, 21선 위에 올라와 있고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인상 정보보다는 비트컴퓨터를 좀 더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사실 이런 것도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실적은 없고 이제 테마주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동제약도 지금 시혜가도 괜찮고 강한 흐름 보이고 있어서 오늘도 장초에 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나머지 메디아나 바이오니아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선 이제 장중을 대비를 했었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일동대학하고 인제 그 비트코인부터 두 종목 매수매도해서 한 120만 원 정도 수익 내고 나왔고요. 어쨌든 현재는 또 다른 종목 종가로 매수해서 들고 있습니다.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 시총이 1962 억이고요. 뭐 재무제표 굉장히 좋지 않죠. 보시면은 매출액, 그런데 제가 인제 선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일단 부채율이 낮고 최소한 유보율이 높아서 그래도 최소한 상장 폐지나 뭐 이런 뭐 유상증자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리스크는 최소한 없는 테마주를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나머지는 차트를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테마주를 대응을 할 때는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뭐 이런 뭐 재료들이라든지 전체적인 강세 섹터, 현재 미국장에서도 지금 의료 관련된 주만 강세기 때문에 이제 그런 흐름을 통해서 인제 제가 선정을 하게 된 거고요. 사실 이렇게 뭐 비트코인 장초에 9시 16분에 심지어 본인들이 기사를 낸 거죠. 5,000개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장비 구축 완료. 제가 그 주식 스터디 강의 때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 주식 시장은 마케팅 시장이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하다못해 뭐 블로그 강사를 오랫동안 했었던 것들이 굉장히 주식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마케팅을 하잖아요. 이거는 뭐 기사가 취재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체적으로 마케팅비를 내고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시장에 뭐 나오게 된다면은 그래도 5천 개 정도 되면은 현재 그 전국에 있는 병의원이 대략 한 10만 개 정도 되죠. 10만 개 중에서 한 5천 개 정도 된다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기사를 흘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뉴스도 좀 빠르게 살펴보면은 일단 확진자 수는 7,850명,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은데 내일은 그래서 장중 한 8천 명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내내 확산세가 강할 수밖에 없다. 거기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가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뭐 화이자에서도 관련된 치료제도 개발을 할 거고 다 개선은 될 거지만, 어쨌든 이번 주 내내 최대 우리나라 지금 확진자 수도 최대치,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화, 그러면 당연히 뭐 재택근무 관련된 주라든지 원격 치료 관련된 주, 이런 것들 중심으로 또 경공 치료제 관련된 주 중심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오늘 좋은 모습을, 그래도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내일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미국 증시가 어쨌든 FOMC가 4시에서 5시 정도에 발표가 되긴 하는데 결국엔 그건 미국 시장에 반영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증시도 약세를 보이고 내일 정도는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뭐 재료 소멸로 인해서 반등할 가능성은 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최소한 장초에 투매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아까 보신 것처럼 엔비디아하고 뭐 AMD 정도 강한 흐름인데 어쨌든 하락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유럽 증시도 뭐 장중 한때 좀 강했지만 어쨌든 보합 마무리됐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시그널이 좋지 않죠. 그리고 미국 증시, 미국 국채 금리 0.8% 상승, 원달러 환율 0.4%, 이런 건 사실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공포 지수도 이렇게 4%대 상승을 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세는 현재 소폭 하락하고 있는 중.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유동성 자금이 어디 주식시장도 아니고 비트코인도 아니고 일단은 관망세를 하고 있다. 최소한 FOMC 흐름에 따라서 그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이다. 당연히 뭐 매파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은 당연한데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테이퍼링을 더 조기 시행하거나 금리 인상 폭이 더 강화가 되진 않는지에 따라서 좀 더 그 시장의 그 충격파가 좀 더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정도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증시만 봐도 이 부분이 가장 크겠죠. 결국엔 뭐 오늘 다 인제 사실은 뭐 기사화되면서 어느 정도 거의 확정적이긴 한데, 모임 인원은 4명, 또 밤은 9시 또는 10시로 유력하다라고 인제 결국엔 또 경기 상황이 또 위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내일 발표가 있다. 오전 8시 반에 발표가 되니깐 당연히 9시에 증시에 바로 직격탄을 뭐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일도 보는 종목들 중에 일동제약이나 한국BNC 같은, 일동제약도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는데 최소한 장초에는 어느 정도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띄운 다음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한국BNC 같은 경우는 뭐 제가 9월, 10월에 워낙 많이 다뤘었던 종목이죠. 그때 정말 뭐 한 4배, 5배 상승할 때 여러 번 다뤘었던 종목인데, 뭐 그만큼 또 최근에 또 하한가를 맞기도 했고요, 유상증자 때문에. 하지만 그만큼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또한 뭐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당연히 이런 종목들은 급등 후에는 당연히 급락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캠프
알소프트, ECS 여기하고 비트컴포트하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쪽은 재택근무에 관련된 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거나 또는 이제 저도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뭐 줌으로 수업을 하거나 뭐 대부분 이렇잖아요. 이거와 관련된 종목들이고 제가 예전에는 많이 설명드렸던 종목이 ECS죠. ECS하고 알소프트. 예전에는 ECS가 대장이었고 지금 좀 많이 밀려난 움직임이고 현재는 소프트캠프가 장중에 24%까지 상승을 했는데 또 시외에서 상한가를 갔죠. 그러니까 그만큼 강한 흐름. 내일도 장초에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컴퓨터나 인성정보는 최근에 제가 많이 다뤘던 종목이고 어쨌든 원격 진료 관련된 주고요. 인성정보하고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흐름 자체는 비트컴퓨터를 좀 더 좋게 보고 있고 뭐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장주는 이제 비트컴퓨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요타 사실은 오늘 저는 메인 뉴스는 이거라고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도요타가 전기차 17종을 완성차로 바로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시장에. 컨셉트카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여파를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사실 저는 장 막판에 조금 자동차 그 자율주행 관련된 주를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은 차라리 제약바이오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뉴스를 가장 메인 뉴스로 오늘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했고 내용을 살펴보면은 토요타가 일단 이 사진 먼저 보여드릴게요. 엄청나죠? 이거를 이미 다 생산을 했다는 얘기예요. 생산을 하고 내년부터 출시를 본격적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엄청난 그 세계 시장에 전기차 시장에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했잖아요.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했고 전고체 배터리 중심으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기차 시장에서는 토요타를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는데 전 세계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은 회사고 근데 그 회사가 전기차에 올인을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저는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토요타가 14일 배터리 EV 전략을 발표해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순수 전기차, 하이브리드가 아니죠. 17종의 실물을 한꺼번에 공개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전기차종 30개가 나올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차, 기아차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거고요. 반대로 자율주행 관련된 주라든지 전장 부품 관련된 주, 배터리주한테는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렉서스 브랜드는 2035년 100% 전기차만 판매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 그래서 뭐 소형, 중형, 대형 SUV부터 픽업 트럭, 뭐까지 스포츠카까지 모든 그 다른 완성차 업체들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완성도가 높은 전기차 실물을 공개했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려 75% 늘어난 350만 대 목표를 세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가 조금 또 강점이 있는 부분이 지금 보면은 유럽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10년 또는 100만 킬로까지 보증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8만 또는 19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거기에 비하면은 킬로수로 따지면 한 5배 정도 되는 수치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를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실패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도요타는 이미 굉장히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실 LG화학이라든지 이런 리튬이온 하는 곳들과는 완전히 조금 대비되는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가 진짜 실제로 내년부터 제대로 된 차를 양산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또 LG화학이라든지 이런 배터리 관련된 업종에는 사실 좋지 않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는 못 오른 것 같아요. 오늘 뭐 장 막판에 조금 발표가 있긴 했는데 어쨌든 한 2%대 상승을 했고 내일도 뭐 추가적인 상승이 있겠죠. 그리고 상당히 흐름도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것들과 좀 관련해서 그 리포트 픽을 해보면은 일단 나인테크라고 시총이 좀 작은 기업이에요. 1,000억 대 정도 기업이고 2차 전지 매출 비중 및 신사업 확대. 원래는 디스플레이 정비 업체인데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2차 전지의 신사업에 비중을 확대하겠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어쨌든 장 막판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도요타 흐름이 이어진다면 내일 그 제가 그 아까 매수를 했었던 그런 종목들과 함께 좀 괜찮은 흐름으로 좀 봤는데 글쎄요. 뭐 일단 FOMC 회의에 따른 또 이슈가 있을 테니까 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차트는 사실 뭐 역배열로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최근에 또 상승했었던 종목들 중에서 그 2차 전지 신사업을 하면서 좀 지금 상한가 이틀 상한가 간 종목이 있죠. 그래서 그 종목과 좀 연계지어서 생각을 하면은 뭐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주들이 굉장히 약세고 뭐 그나마 반도체주도 보합 정도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제약바이오 정도만 강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좀 이렇게 유추해 보면
아무래도 전장도 내일은 좀 힘을 쓰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은 인포뱅크였거든요. 인포뱅크를 종가 매수를 했고, 뭐 시혜가는 좀 올라갔어요. 시혜가는 한 3% 정도 올라가서 그렇게 갭상승으로 시작하면 상당히 좋긴 한데, 문제는 어쨌든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제약바이오 빼고는 모두 급락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도 내일 장초에 시초가로 좀 팔던가 뭐 이렇게 좀 대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뭐 애플카 자율주행 이슈는 이쪽 섹터는 괜찮게 보고 있고요. 오늘도 사실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미국 증시에서 애플은 많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크게 눌려줄 때마다 좀 모아가면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뭐 이틀 위에 매물대 소화하고, 사실 오늘 같은 자리가 좀 매수하기는 좋은 자리였죠. 그리고 이제 이 FS 그 모건 스탠리 지수에만 조금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모든 분들이 좀 많아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런던의 이제 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설립한 FTSE 이제 인터내셔널, 이것도 모건 스탠리 지수와 함께 양대 지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편입된 종목들 크래프톤, HK 이노엔 뭐 이런 곳들에 외국인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라는 기사, 이것도 좀 체크해 볼 만한데, 지금 FMC가 모든 것을 다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파는 적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건기식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건강기능식품도 잘하고 있고, 또 심약 같은 것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목해 보면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뭐 그래도 시총이 1조대이기 때문에 괜찮은 성장성이 좀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주요 공시들 중에서는 하나마이크론이 내일 이제 권리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권리락이 되는 경우에는 뭐 착시 효과로 인해서 급등하는 모습이 있는데, 아무래도 또 오늘 증시 자체가 좀 약할 거기 때문에 평상시 같았으면 사실 뭐 20-30%까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재료인데 좀 그렇지는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주의는 필요하다. 하지만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 자체는 뭐 종목도 괜찮고 반도체 관련된 주로 실적도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도 좋게 보고 있고, 내일 아침에 한번 장초에 대응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시 뉴스, 주요 뉴스 좀 살펴보면은 역시나 뭐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주요 방역 지표가 모두 안 좋다. 그다음에 WHO에서 어저께 제가 이 뉴스도 같이 설명을 드렸었죠. 오미크론이 이제 대부분 국가로 확산됐기 때문에 위협적인 것이 아니다. 덜 위협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엔 위협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모더나 CEO하고 WHO에서 안 좋은 발언을 했다고 제가 어저께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만 5살 이상으로 백신 접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백신 관련된 여전히 경증치료제 관련된 주들은 뭐 상승의 재료가 될 수 있겠죠.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뉴스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HK 이노엔 같은 경우 보면은 K캡이라고 해서 뭐 신약인데, 이제 이것도 미국의 지금 승인을 일상 진행 중이라서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도 좀 언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헛개수, 뭐 컨디션,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인데, 예전에 이제 CJ 헬스케어가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HK 이노엔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 편입이 된다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차트 자체도 보면은 쌍바닥을 잃었기 때문에 괜찮은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나인테크 그 2차 전지 매출 비중 및 신사업 확대 이슈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보시면은 코이즈가 지금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는데, 여기도 같은 재료였죠. 2차 전지 양극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원래는 디스플레이 만드는 업체인데 거기까지 신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이렇게 그렇게 급등을 했는데, 이런 여파를 나인테크까지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장초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리온, 제가 사실 식품주 같은 이런 경기 방어주 이런 것들은 잘 사실 다루지 않는 편이거든요. 다루지 않는 편인데, 그래도 최근에 좀 서울식품이라든지 이런 좀 상승세가 있어서 여기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4분기 이후 뚜렷한 분기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된다. 하지만 오리온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주로 성장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주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별로 뭐 선호하진 않는 편인데, 어쨌든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뭐 부분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12월 들면서 한 10% 정도 상승은 했죠. 그래서 뭐 다우존스가 최근에 계속 강했었던 흐름과 좀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과 같은 경우는 소비재마저도 버티지 못하고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약바이오만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최소한 목요일, 금요일은 그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동제약, 한국BNC, 소프트캠프, 알서프트,
ECS, 비트컴퓨터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도 1월 달, 2월 달이 그때 굉장히 급등을 했었죠. 재택근무 관련된 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할 때 강했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큰 오랜 동안 조정을 받고 다시 최근에 상승하는 모습인데, 시총은 1,000억대 정도 되고 거기에 비해서 뭐 매출액은 좋지는 않죠. 매출액 보면 한 189억 정도. 하지만 그래도 부채율은 낮고 유보율은 높기 때문에 위험한, 뭐 어떻게 보면 테마주 중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주식들이 많잖아요. 막 정말 부채율이 굉장히 높고 유보율이 뭐 30% 40% 되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비하면은 그래도 조금 낫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시 분석 빠르게 해보면은 1위부터가 날라갔네요. 누락이 됐는데, 어쨌든 대부분 다 오늘도 제약바이오 관련된 주, 그다음에 코로나 재택근무 관련된 주가 대다수였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9위부터 16위까지 보면은 좀 눈에 띄는 거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메디아나, 그런데 메디아나 보니까 시혜가가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한번 좀 눌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도 JP모건 컨퍼런스 참가 기업이죠. JP모건 컨퍼런스는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고, 거기 참여 기업들 표도 어저께 공유를 했었죠.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도 못 오른 곳들이 좀 많기 때문에 뭐 네오이뮨텍도 있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종목들 한번 차트 보면서 그 중에서 아직 한 달 정도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미리미리 매수를 해 놓으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 최소한 10% 이상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바이오도 이렇게 뭐 경군 코로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제 급등을 하는 종목인데, 워낙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좀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17위 뭐 코로나 의료기기 메디아나와 함께 이제 그런 코로나 의료기기 관련된 주로 상승한 대한과학, 뭐 새로 이렇게 신규 편입이 됐고, 그다음에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동제약이 이번에 급등을 하면서 그 여파로 인해서 지주사기 때문에 한 10%대 상승을 했고, LG이노텍도 여전히 강한 모습이죠. 오늘은 무려 9%대. 메타버스 이슈가 있죠. 메타버스 애플카 이슈. 그래서 한 최근에 12월 들면서 좀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알소프트, 재택근무 관련된 주, 차백신 연구소, 명역 증강제, 뭐 이런 신규 상장주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노맨 컴퍼니도 JP모건 컨퍼런스 참가 기업, 그다음에 SMCM 생명과학, 여기도 그 JP모건 컨퍼런스 관련된 기업이죠. 거기다 추가적으로 혈액암 합계에도 참여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8%대 상승했다. 제가 이틀 전에도 여기 한번 다뤘었죠. SCM 생명과학은. 그리고 비트컴부터는 이제 재택 치료 관련된 주. LX홀딩스 같은 경우도 뭐 LG 계열 분리 어저께도 설명드렸던 종목이고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금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한국 BNC, 일동제약, 세종메디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거래량 상위 종목 중에서는 소프트캠프, 알소프트 둘 다 재택근무 관련된 주죠. 그리고 내일도 강한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 제가 예전에 뭐 알서포트나 이런 ECS 같은 경우를 여러 번 거래를 해봤는데, 장초에 갭상승 띄우고서 좀 폭락시키는 패턴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상 급등주를 다루시는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LX홀딩스, LG 디스플레이 말씀드렸고, 최근에 LG 그룹주가 괜찮죠. 순환매로 잘 상승하고 있죠. 인성정보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하나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그 단톡방에서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 수급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단점은 그 어쨌든 그룹주가 같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룹 섹터인 DS 인베스트먼트나 이런 그 우리 기술 투자 이런 것들과 다 같이 상승을 해야지 힘이 있는 거거든요. 섹터가 강해야지 힘이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혼자서만 두나무 관련된 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신고가 흐름까지는 가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LX홀딩스, 하나투자증권 프로그램 순매수 종목까지도 마지막으로 체크해 봤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면은 어제의 강세 섹터는 역시나 코로나 관련된,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다 합쳐서 20종목, 총 상승률 32 종목 중에서 20종목이나 제약바이오 관련된 주라는 거는 뭐 당연히 이번 주 내내 제약바이오가 가장 강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네, 이 정도로 일단 오늘 방송을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 그 재테크 습관 만들기, 공부 습관 만들기 스터디를 멀리버드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꿈 꾸시고요. 어쨌든 힘든 장인데 뭐 목요일, 금요일 특히나 FOMC 변동성 때문에 좀 어려움은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잘 이겨낸다면 다음 주, 그리고 또 1월 되는 좋은 장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이번 위기만 잘 지나가면 그래도 '큰 산은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